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확률 변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확률 변수는 기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확률 변수의 평균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확률 변수와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의 기대값은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를 x라고 하면 이 x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x는 항상 일정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0부터 3까지의 값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범위에서 확률 값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확률 변수의 확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가 정의되면 확률 분포 표로 표시가 되고요. 확률 분포 그림으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사위 눈의 합을 x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와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두 주사위 눈의 합은 제일 작은 경우에 1과 1이 나와서 2가 될 테고요. 가장 큰 경우에 6과 6이 나와서 12가 될 것입니다. 모두 36가지 경우 중에서 1과 1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36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3이 나오는 경우는 1, 2 또는 2, 1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36분의 2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정의하면 x의 범위를 정하고요. 각 범위에서의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변수의 범위와 확률을 함께 그린 것을 확률 분포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동전을 100번 던졌으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고요. 100번 모두 앞면이 나올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는 한 50번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x의 범위를 적고 각 범위에서의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정의하고요. 확률 변수의 범위를 쓰고 각 확률 값을 적고 이렇게 표나 그림으로 표시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각 변의 길이는 똑같고요. 십각형이군요. 5개는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5개는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별이죠. 이 별을 아까처럼 십각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도 방금 전과 같이 x의 범위, x에서의 확률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간단하게 어떤 분포, a 분포, 그래서 이러이러한 확률 변수는 a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분포는 이항 분포입니다. 영어로는 binomial distribution입니다. 앞에 by라고 하는 것은 둘을 뜻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바이시클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이클이 원이 2개 있는 것입니다. 바이플레인, 과거에 구형 비행기로 날개가 2개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이링규얼,
언어를 두 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노미알은요. 이 노미알은 원래는 노미날에서 왔습니다. 이름이란 뜻입니다. 즉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목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항목이 두 개. 그렇다면 무엇이 두 개입니까? 예, 실험의 결과가 두 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실험의 결과는 성공 또는 실패입니다. 이렇게 실험의 결과가 두 개로 나타나는 실험을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은 P이고 실패할 확률은 1-P입니다. 성공할 확률이 0.7이면 실패할 확률은 0.3이겠죠. 이러한 실험은 자주 있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을 성공이라 하고 그 외의 경우를 실패라고 하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가 두 개인 그런 실험은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항우포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험의 결과가 성공 또는 실패인 그런 실험을 한 번이 아니라 n번 반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총 성공한 횟수 x를 우리가 이항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시는 이와 같이 합니다. x는 따른다. 이항분포 몇 번 시행했다고요? n,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성공 확률은 p 이렇게 했습니다. x는 바이노미알 np를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표로 표시해 보면요, 우리가 실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까지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는 성공 또는 실패인데 성공이면 1이고요. 실패이면 0입니다. 실패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성공했고요. 세 번째 성공, 실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값들을 쭉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n번 시행하는 동안 총 성공한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항원포가 무슨 포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총 성공한 횟수다. 성공한 횟수에 대한 무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항원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온 앞면의 수. 앞면이 나오면 성공이죠. 시행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성공할 확률은 0.5입니다. 그렇다면 x는 이항음포 3번 시행하고 성공 확률은 0.5 이렇게 적습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1000개의 제품을 품질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발견한 불량품의 개수, 불량률은 0.2%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오면 성공입니까? 불량품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성공 확률은 0.00입니다. 몇 번 시행합니까? 1000번 시행합니다.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 x는 이항음포 1000번 시행해서 성공 확률은 0.00이 이렇게 적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1000개의 제품을 품질 검사하였다면 평균적으로 몇 개의 불량품을 발견하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2개 정도 발견했겠죠.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예, 1000개를 0.01을 곱한 것이죠. 예, 1000개 곱하기 0.002 n 곱하기 p 평균은 n 곱하기 p가 되는 것이죠. 다음 예제입니다.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온 횟수.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모두 6가지가 나오지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1이기 때문에 1이 나오면 성공, 2, 3, 4, 5, 6이 나오면 실패입니다.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나머지 실패할 확률은 6분의 5가 되겠죠. 자, 1이 나온 횟수, 성공 횟수는 이항음포 10번 시행하고 성공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예, 사지선다형 문제 5개를 임의로 답하였습니다. 이때 마친 문제의 수. 예, 임의로 답하였으니까
맞든가 틀리든가 하겠죠. 지금 현재 관심을 갖는 것은 몇 개나 맞췄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맞히면 성공, 틀리면 실패입니다. 성공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사지선다이니까 보기가 4개니까 맞을 확률은 4분의 1이죠. 몇 번 시행했습니까? 5번 시행했습니다. 자, 총 성공한 횟수는 이항음포 5번 시행하고 성공 확률은 4분의 1, 0.25 이렇게 적습니다. 예, 마지막 예제입니다. 성공 확률이 70%인 수술을 7명의 환자에게 시술하였을 때 성공한 환자의 수. 예, 수술이 성공하면 성공이죠. 성공 확률은 70%고요. 몇 명한테 시행했습니까? 7명한테요. 총 성공한 환자의 수는 7번 시행에 성공 확률 0.7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 예제는 지금까지 많이 다뤘던 예제입니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를 x라고 한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성공이죠. 몇 번 반복했습니까? 3번 반복했습니다. 앞면의 수, 성공의 수는 이항음포 3번 시행하고 성공 확률은 0.5입니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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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 뒤. 맨 마지막에 뒷면, 뒷면, 뒷면까지 총 8가지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모두 뒷면이라서 앞면의 수는 얼마입니까? 예, x는 0이 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앞면의 수가 1이죠. 이 경우는 앞면의 수가 2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앞면의 수가 3입니다. 즉 x의 범위는 0, 1, 2, 3이고요. 각각의 확률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x가 0일 확률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전부 다 뒷면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3승입니다. 어떤 경우의 수냐면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죠. 만약에 x가 1일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면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경우가 있고요. 한 번 앞면이 나오고 2번 뒷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항음포는 확률을 계산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x가 어떻게 확률이 계산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성공 횟수고 p가 성공 확률이라고 적습니다. 예, 앞면 뒷면 대신에 성공 또는 실패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p니까 실패 확률은 1-p입니다. 자, 3번 다 성공을 했죠. 그럼 x는 3이 되고 성공 확률만 p 해서 p의 3승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요. 2번 성공을 했죠. 그리고 2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고요. p의 제곱 곱하기 1-p의 1승. 이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x는 2고 확률은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는 2고 p의 제곱 곱하기 p의 1승.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성공했죠. x는 1이고 한 번 성공할 확률 p의 1승 곱하기 1-p를 2번 곱해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는 1, p의 1승 1-p의 제곱. x는 1, p의 1승 1-p의 제곱. 자, 여기는 x가 0입니다. 3번 다 실패했으니까 1-p의 3승입니다. 자,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항음포의 x가 어떻게 확률이 계산되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x번 성공할 확률은, 즉 fx는 경우의 수 곱하기 x번 성공하고 나머지 n-x번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n번 시행하는 도중에 성공할 자릿수 x개를 고르는 것입니다. n번 중에서 x개를 골라서 x번 성공하고 실패한다. 이렇게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엑셀에서 쉽게 계산되어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하분포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분포의 개요는 성공 또는 실패인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성공 횟수 x는 이하분포를 따릅니다. x는 따른다 이하분포 np 이렇게 표시합니다. 확률은 x1 확률은 n에서 x를 골라서 x번 성공하고 n-x번 실패한다. 이렇게 확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과 분산은 아까처럼 100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죠?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니까 100 곱하기 0.5에서 50번이죠. x의 평균은 np입니다. np. 여러분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 시간에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런 말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하분포였습니다. 이하분포의 평균은 np, 이하분포의 분산은 npq. 이 q는 1-p, 즉 실패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렇게 외웠는데 대학교 때도 또 외우기만 해야 됩니까? 라고 불만인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np, 분산이 npq인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을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저희가 1부터 n번째까지 시행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실패, 성공, 성공,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값들을 쭉 더한 것이 x고 x가 이하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시행, 성공 또는 실패로 되는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0이면 실패고 1이면 성공입니다. 이런 베르누이 시행을 y라고 하면 이게 y1, y2, y3, y4 이렇게 돼서 x는 이 y 값들을 쭉 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y의 기대값은 y 곱하기 확률. 근데 y는 0 또는 1이니까 0 또는 1이고요. 0일 확률은 실패 확률이니까 1-p, 1은 성공이니까 성공할 확률 p를 곱해서 p가 됩니다. 그리고 yi의 분산은 2y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것인데 이 y제곱은 0 또는 1이고요. 각각의 확률도 똑같이 1-p, p이기 때문에 p 1-p가 됩니다. 자, y 값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했으니까 이제 x의 평균과 분산은 이것들을 더한 값이라서 p가 n번 더했으니까 np, p 1-p가 n번 더해져서 npq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평균은 np, 분산은 npq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은 n개를 순서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을 순서대로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3칸의 빈칸이 있고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죠? 1 또는 2 또는 3, 세 가지 경우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앞에 한 숫자가 들어가면 이제 두 가지 숫자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마지막은 한 가지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것을 3 팩토리얼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n 팩토리얼은 n에서 하나씩 빼가면서 1까지 쭉 곱한 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퍼뮤테이션입니다.
n개 중에 x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n개 중에서 x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중에서 두 개만을 골라서 순서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표시하면 1, 2, 1, 3, 2, 1, 2, 3, 3, 1, 3, 2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되겠죠.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빈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모두 몇 가지였죠? 예, 총 3가지였죠. 그리고 3 곱하기 나머지는 이제 두 개만 남았죠. 곱하기 2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3 곱하기 2 이것을 3 퍼미테이션 2라고 하고 요 2는 2까지 간다는 뜻이 아니라 두 칸을 간다는 뜻입니다. n 퍼미테이션 x는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데 요 항의 개수가 총 x개라는 뜻입니다. 3 퍼미테이션 2는 요 항의 개수가 총 2개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컨비네이션입니다. 컨비네이션은 n개 중에 x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고르는 경우의 수입니다. n 컨비네이션 x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중에서 두 개를 순서 없이 고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먼저 순서 있게 고르면 1, 2, 1, 3, 2, 1, 2, 3, 3, 1, 3인데요. 순서 있게 고른 다음에 순서를 나열할 수 있는 가능한 숫자만큼 나눠주는 것입니다. 1, 2는 이거랑 같은 것이죠. 지워주고요. 1, 3은 3일과 같은 거죠. 지워주고요. 2, 3은 3이랑 같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총 2분의 1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 있게 고른 다음에 순서 가능한 숫자만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표현합니다. n 컨비네이션 x는 n 퍼미테이션 x를 x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순서 있게 고르는 방법의 수는 순서 없이 고른 다음에 순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n 퍼미테이션 x는 순서 없이 x개를 먼저 고른 다음에 그 x개의 순서를 나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3입니다. 5부터 하나씩 줄여서 몇 칸을 간다고요? 3개 한까지 간다 그랬죠? 하나, 둘, 셋. 5, 4, 3 곱하고요. 나눠주기를 3팩토리얼입니다. 이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이 됩니다. 자, 한 번 더요. 5 컨비네이션 2입니다. 5부터 하나씩 줄여서 두 칸 가고요. 한 칸, 두 칸. 나누기 2 팩토리얼. 2 나눠주시면 1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5 컨비네이션 3도 10이고 5 컨비네이션 2도 10입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우연의 일치 맞습니까? 5명에서 3명을 고른다는 것은 5명에서 나머지 2명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 컨비네이션 2는 50 컨비네이션 48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컨비네이션의 특성이죠. 그리고 한 가지 설명 안 한 것이 있는데 5 컨비네이션 0은 5 퍼미테이션 0의 나누기 0 팩토리얼입니다. 예, 이것도 1이고요. 0 팩토리얼도 1입니다. 왜 0 팩토리얼이 1일까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의 영승은 왜 1입니까? 2의 영승이 1인 건 다 알고 계시죠? 2의 1승은 2를 한 번 곱한 거니까 2고요. 2의 2승은 2를 두 번 곱한 거니까 4입니다. 또 2의 마이너스 1승은 이건 2분의 1을 뜻하는 것이죠. 0.5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를 한 번도 안 곱했는데 그 값이 1이다. 자, 이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있고요. y축에다가 2의 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의 1승이요. 2의 1승은 2가 되고 있죠. 2의 2승이요. 4가 되고 있습니다. 2의 3승이요. 8이 되고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고요. 2의 마이너스 2는 4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3승은 8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0일 때 보시면 1이 된다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2의 0승은 2다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증명하셨을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0 팩토리얼이 왜 1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감마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적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러면 팩토리얼을 좀 더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적분 기호 나오고 그래서 복잡하긴 하는데 여기다 0을 대입하면요. 이 값이 좀 간단해지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적분을 기억하신다면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0 팩토리얼이 1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 3개를 임의로 답변했을 때 정답의 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x는 성공의 수니까 이항표를 따르겠죠. 몇 번 시도했습니까? 3번 시도했고요. 한 번 시도할 때마다 성공 확률은 사지선다형이니까 4분의 1, 0.25가 되겠죠. 각 점에서의 확률 값들은 이렇게 구해줍니다. fx는 세 자리에서 성공할 자릿수 x개를 고른 다음에 0.25 x번 성공하고 나머지 3-x번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적고 fx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f0은요. 세 자리 중에서 0 자리를 골라서 0번 성공하고 3번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f1은 3번 중에서 한 번 골라서 한 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한다. F2는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서 2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한다. F3은 세 자리 중에서 성공할 세 자리 골라서 3번 성공하고 0번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교재에 나와 있는 형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4분의 1을 넣고서 계산했죠. 0.25 대신에. 그래서 하나도 못 맞힐 확률, 그러면 x가 0일 때 세 자리 중에서 0자리를 골라서 0번 성공하고 3번 실패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2개 이상 맞힐 확률은 2개를 이상 맞힐 확률은 2개를 맞히거나 3개를 맞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개 맞을 확률, 3개 맞을 확률 계산해서 64분의 10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x의 값 0, 1, 2, 3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산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엑셀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재 83쪽의 유제 2.8입니다. 명중률이 30%인 대포를 5번 발사해서 한 발 이상 맞힐 확률은 얼마인가? 자, 맞으면 성공, 못 맞추면 실패죠. 성공할 확률 얼마입니까? 30%. 몇 번 시행했다고요? 5번. 그러면 맞춘 포탄의 수가 x라고 하면 이항표를 따를 테고요. 5번 시행하고 성공 확률 0.3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값은 x가 1보다 클 확률이죠. x가 1보다 클 확률은 x는 0, 1, 2, 3, 4, 5 가능하니까요. x가 1보다 크다는 것은 1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5일 확률 이것들을 쭉 더해도 좋지만 간단하게 1에서 x가 0일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0일 확률이라는 것은 5개 자리에서 0자리를 골라서 0번 성공하고 5번 실패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로또 복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라는 것은 45개 번호 중에서 6개의 번호를 맞추면 1등으로 당첨되는 그런 복권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일까 할 때
보통 뭐 800만 분의 1이다 또는 벼락을 2번 연속 맞을 확률이다 이렇게 아주 적은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45개 번호 중에서 6개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45개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경우 중에서 한 가지 경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45개 중에서 6개를 고르는 중에서 당첨번호 6개 중에서 6개 다 고르고 나머지 당첨번호가 아닌 39개 중에서는 하나도 안 고르면 됩니다. 보시면 위에 값이 45가 되고 아래 값이 6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또의 2등은 5개의 번호와 또 따로 추첨하는 1개의 보너스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으면 됩니다. 즉 45개에서 6개를 고를 때 일단 5개가 맞고요. 6개 번호 중에서 5개가 맞고 보너스 번호 하나 맞추고 그리고 나머지 38개 중에서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3등은 5개의 번호가 맞고 보너스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45개에서 6개를 고를 때 6개에서 5개 고르고 보너스 번호에서는 하나도 못 고르고 나머지 38개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로또의 당첨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엑셀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